오늘 픽처리의 하루는 스트레칭으로 시작합니다. 먼저 등과 허리를 폼롤러로 조져주고, 목을 조져줄 때는 저는 가버립니다. 부처님께 감사의 절을 한번 때리고, 자기야 왜 그래 후베이 스트레칭을 조져줍니다. 단지 앞에 세븐일레븐은 없지만 세븐일레븐 자판기는 있어서 여기서 필요한 웬만한 거를 사 먹을 수가 있습니다. 카메라 각도는 0포트답지 않게 MG 카메라 각도로 찍어줍니다. 여기는 아무도 없어. 여러분 러닝하십시오. 햇빛 보면서. 지금 어딜 가려고 하냐면 박나라는 지역이 있는데 거기 메가박나라고 아마 스타필드 고향이 생겼을 때 되게 핫했잖아요. 서울 지역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여기도 약간 살짝 외곽 쪽에 박나라는 지역이 있는데 거기에 메가박나라는 쇼핑몰이 엄청 큰 게 있다고 하더라고요. 뭐 제가 기존에 갔었던 뭐 프롬퐁 쪽에 있는 지역에 있는 쇼핑몰들보다 훨씬 더 큰 규모의 쇼핑몰인 것 같아서 거기를 한번 좀 가보려고 나왔고요. 메가박나 가는 길은 BTS 우동순역에서 하차해서 5번 출구로 나가면 거기서 셔틀버스를 타는 곳이 있습니다. 메가박나? 네, 너? 저기? 콩캅 메가박나 버스 스테이션? 버스 스테이션 너? 콩캅 일단 GPT는 여기 세븐일레븐 앞이 셔틀버스가 있다는데 한번 확인해봐야 될 것 같아요. 사와디캅. 메가박나 버스 스테이션? 스테이션. 사와디캅 메가박나 버스 스테이션. 콩캅. 여기서 좀만 기다리면 오는 것 같네. 여기가 셔틀버스가 왜 있냐면은 여기가 지금 우돔순역인데 여기서 좀 떨어져 있어요. 쇼핑몰이 있을 것 같았어요. 저도 왠지 이런 대형 쇼핑몰에 여기서 살짝 떨어진 데는 왠지 셔틀버스가 있을 것 같아서 GPT에 검색해봤더니 여기 우돔순역에서 셔틀버스가 한 15분에서 30분에 한 대씩 정기적으로 있다고 하네요. 그래서 뭐 셔틀버스인데 굳이 뭐 택시 타고 갈 필요 없으니까 저렴하게 BTS 타고 우돔순역으로 이동해서 여기서 셔틀버스 타고 가는 게 훨씬 저렴하고 또 뭐 제일 편한 곳에 딱 내려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편하게 한번 이동 한번 해볼게요. 자, 셔틀버스가 온 것 같은데 지금 한 30분 기다렸어. 30분. 그래서 사실 지금은 좀 뚫려 보이는데 차가 개막혔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기다릴 각오는 해야 된다. 제 생각에 아마 한 30분에 한 대씩 있는 것 같아요, 버스가. 자, 일단 요거를 타고. 역시 공짜는 힘들다. 오케이. 콩카. 어우, 시원해. 어우. 자, 메가박나 다 왔네 이제. 자, 도착. 그리고 이동 시간도 지금 거의 한 20분 정도 이동한 것 같거든요. 막 엄청 고급스러운 느낌은 아니고 그냥 일반 로컬 느낌의 쇼핑몰 같은 느낌이긴 해요. 일단 안까지 들어가 봐야 알기는 하겠지만 1층 끝에서 끝까지 한번 쭉 둘러봐서 이제 걸어가 보고 있는데 상점이 엄청 많기는 해요. 뭐 의류 상점부터 뭐 먹자도 많은 것 같고 뭐 특별할 거는 없고 정말 약간 그 우리 스타필드 고양 스타필드나 이제 수원 스타필드 가면 이제 매장들 엄청 많잖아요. 딱 그런 느낌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여기 이케아 오면은 이케아가 생각보다 그런 먹거리, 뭐 와플이라든지 아이스크림, 음료 이런 게 싸거든요. 핫도그가 15바트 그러면 한 700원 되나? 아이스크림은 8바트 얼마야? 한 400원. 와. 자, 여기는 먹고 싶기는 한데 뭐 핫도그로 끼니를 때우고 싶지는 않아서 일단 근처에서 푸드코트 같은 데서 밥을 먹고 여기 와서 아이스크림을 먹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 8바트짜리 아이스크림은 과연 맥도날드 아이스크림보다 맛있는가 주관적인 평가를 한번 내려보겠습니다. 여기가 좀 유명하다고 해서 맛있어 보이긴 한다. 여기서 한번 먹고 가보고 싶네. 자, 한 3-40분 기다려야 된다고 그러는데 GPT를 검색을 했더니 여기를 제일 먼저 추천을 해주더라고요. 한국 사람이 남긴 리뷰가 이제 용주골 마사지님이라고 그분이 이제 가끔 생각나는 맛, 가격대는 있지만 가끔 와서 먹고 싶은 맛이라고 아주 리뷰를
진솔하게 써주셔서 좀 이제 믿을만한 니값이길래 네, 용주꿀 마사지님이 맛있다고 하니 왠지 맛있을 것 같아서 저도 그래서 한번 여기 먹어보려고 지금 잠깐 대기를 하고 있고, 저녁 시간이다 보니까 조금 유명한 집 같은 경우는 대부분 대기가 있는 것 같네요. 일단 비주얼은 아주 좋네요. 자, 완뚝했는데 맛은 뭐 맛 없진 않은데 뭐 엄청까지는 아니고 그냥 쏘쏘하네요. 자, 저는 밥도 먹었으니까 29번째짜리 아이스 라떼랑 뭐 아이스크림 하나 먹고 가든지 할게요. 마차 라떼? 자, 마차 라떼를 시켰는데 59바트이 59바. 보통 카페 같은 데 가면은 보통 한 150바트 하거든요. 한 3분의 1 가격이네요. 자, 59바트짜리 마차 라떼. 내가 봤을 때 여기 또 올 것 같지는 않으니까 이쪽에 뭐 아이스크림 시키는 데 있다고 그러니까 아이스크림까지 같이 하나 먹고 가겠습니다. 그냥 우유 잔뜩 들어간 마차 맛이에요. 달지도 않고 그냥 평범하네요. 아이스크림 살바트 미쳤죠? 400원도 안 합니다. 아니, 토큰을 주는데 이 토큰을 넣으면 아이스크림이 나오나 보네. 잘 넣어야 될 것 같은데. 이렇게 넣으면은 여기서 아이스크림이 들어가 임마. 뭐야? 들어가라. 들어왔다. 나와라 참깨. 넣는 건가 보네. 칼바트 할만하네. 서 있는 거 별로 안 좋아하는데 이 단짠식으로 마차 한 모금 빨고 아이스크림 한번 빨고 마차 한번 빨고 아이스크림 한번 빨고. 마차가 좀 안 달아서 아이스크림을 좀 넣어볼까? 이러면 더 맛있을 것 같아. 저 같은 경우도 사실 지금 유튜브 뭐 이것저것 하려고 하다 보니까 유튜브 업로드도 늦어지고, 사실 이번 주는 좀 놀았어요. 여기를 메가박나를 원래 금요일이나 토요일날 오려고 했었는데 좀 놀았습니다. 붉은 불토를 좀 보내고 그러다 보니까 원래는 태국에 올 때 주식 쪽으로 좀 더 전업 느낌으로 좀 진행을 하려고 했었는데 어쨌든 최근에 더 지금 꼬라박았거든요. 지금 박혀있던 게 사실 뭐 빅테크 기업 위주로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미국 빅테크 기업 위주로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하이닉스랑 삼성전자가 올라갈 때 사실 지금 미국 빅테크 같은 경우는 지금 계속 꼬라박고 있기 때문에, 더군다나 저는 이제 레버리지도 사용했었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상황이 안 좋아서 사실 뭐 하지는 못하고 있는데, 지금 뭐 주식을 전업 투자로 좀 더 전념을 해야 되는지, 아니면은 뭐 옷소싱 관련돼서 좀 더 이제 이것저것 시도를 해봐야 되는지, 아니면은 유튜브를 좀 더 열심히 해봐야 되는지 좀 고민이 되는 상태에 있다고 얘기하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어떻게 보면은 지금 이것저것 발을 걸치고 있는데 제대로 하고 있는 게 없는 느낌이라서 선택과 집중을 좀 해야 되나, 아니면은 이렇게 이것저것 계속 좀 발을 걸치면서 있다가 뭔가 한쪽에 반응이 제대로 왔을 때 그쪽으로 해야 될지는 저도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전 영상에서도 이제 책을 좀 꾸준히 읽고 있다고 했는데, 뭐 현재까지도 아직까지는 책을 조금씩은 계속 읽고 있는데, 최근에는 제가 이제 원싱이라는 책을 좀 보고 있거든요. 원싱에서 나오는 내용 중에 멀티태스킹을 하는 사람들은 사실 한 가지도 제대로 못하고 있는 사람이다. 멀티태스킹이라는 거는 이 한 가지 일에 고도의 집중력을 사용해서 해도 될까 말까인데, 멀티태스킹이라고 하는 거는 사실
말이 멀티태스킹이지 하나도 제대로 못하고 여러 가지 일을 제대로 못하는 사람이다라고 라는 얘기가 있더라고. 그래서 사실 어느 정도 공감도 되고, 저도 현재 여러 가지 일들에 발을 걸치고는 있지만 제대로 하고 있는 게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도 좀 더 생각을 해보고, 근데 아직 경험치가 사실 적어서 그런 부분은 좀 경험치가 좀 더 쌓여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최근에 좀 놀러 다녔어요. 좀 놀러 다니면서 뭐 여기서 방콕에서 최근에 사귄 한국인 동생도 있고, 그리고 저 구독자 중에서 제 구독자 한 100명 정도일 때 그때 저 처음 알아본 구독자랑 지금 이제 조금 연락도 자주 하고 좀 친해지기도 해가지고 이런저런 연락도 많이 하고 있는데, 개인적으로 방콕을 좋아하는 이 40대 남성들 같은 경우는 성향 자체가 되게 비슷하다는 것도 많이 느끼거든요.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요즘에 한국에서는 여자를 만나서 연애하는 게 특히나 이제 40대 남성들 같은 경우는 예전보다 더 힘들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더군다나 40대 남성들 같은 경우는 뭐 더더욱 뭔가 그러면은 거리가 없겠죠. 만날 거리도 없고, 멀쩡히 직장도 좋고 잘 다니는 친구들 같은 경우도 여자를 만나는 게 그렇게 쉽지는 않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 보면은 어떻게 보면 40대 남성들이 방콕을 좋아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고, 그 방콕에 사는 동생 같은 경우도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요즘에 이제 환율도 많이 올라서 뭐 최근에는 조금 떨어지긴 했지만 그래도 뭐 한 2, 3년 전에 비하면 아직도 비싸기는 하죠. 그리고 뭐 여러 매체에서도 사실 방콕은 가성비가 끝났다, 뭐 가성비 끝난 태국, 이런 내용들로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제가 보기에도 중국인들이랑 한국인들이 방콕에서는 좀 많이 사라진 느낌이 들기는 하거든요. 그래서 좀 이렇게 유흥을 좋아하고 놀러 다니기 좋아하는 남성들 같은 경우는 오히려 지금이 놀기 좋은 시기이다. 일단 한국 남자들이 오지도 않고, 예전에 한국 남자들이랑 중국인 남자들이 정말 방콕에 많이 놀러 오고 할 때는 이렇게 클럽이나 이런 데서 사실 만나기가 훨씬 더 쉽지 않았다고 하더라고. 뭐 근데 지금 같은 경우 사실 클럽이나 어디를 간다고 하더라도 보면은 이 남성 비율이 확실히 좀 적기는 하거든요. 특히 뭐 클럽 끝나고 이제 뭐 애프터로 가는 뭐 술집이나 이런 데가 있어요. 그런 데를 가게 되면은 뭐 아닐 때도 있기는 하지만 한국에서는 상상하기 힘든 성비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막 한 여자 7에 막 남자 3 정도 된다든지, 뭐 진짜 그렇다고 해서 여자들도 다 괜찮아, 이뻐. 근데 남자가 없어서 자기들끼리 술 먹는 그런 한국에서는 보기 힘든 상황들이 이 방콕에서는 있기는 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방콕을 잘 아는 남자들 같은 경우는 오히려 지금 한국 남자들이 방콕에서는 정말 놀기 좋은 시기다. 이 시기가 언제 또 끝날지 모른다. 환율이 더 떨어지고 하면은 그때는 다시 방콕 여행 오는 게 수요가 더 늘어날 것이기 때문에, 하여튼 저도 뭐 일주일에 웬만하면 한 번 정도만 나가서 놀려고는 하는데, 좀 이번 주는 예기치 않게 뭐 좀 그렇잖아요. 뭐 저기 여자애가 놀러 오라고 하는데 어떻게 안 갑니까 또. 예. 그래서 뭐 가는 경우도 있고, 뭐 갑자기 뜬금없이 연락 와서 뭐 이렇게 보자고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경우는 또 어떻게 안 나갑니까? 예, 나가줘야죠, 그런 거는. 그래서 그렇게 뭐 자꾸 뭐 좀 나가고 하다 보니까 좀 무리해서 좀 이번 주는 달리고 나가는 경우도 있었는데, 다음 주는 좀 진짜 좀 자제해서 웬만하면 평일에는 좀 제가 할 거 하면서 좀 집중을 하고 좀 그러려고 해요. 이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자기가 남자가 자기 할 거 안 하고 계속 여자 만나고 놀러 다니고 하면은 오히려 매력도가 저는 떨어진다고 생각해요. 왜냐면은 남성성의 원천은 이 테스토라는 거는 그냥 호르몬에서만 나온 게 아니라 내가 할 일을 열심히 하고 내 자신한테 스스로 떳떳하고, 그래서 내 할 일을 스스로 끝내고 뭔가 열정을 가지고 뭔가를 진행하고, 이런 과정에서 저는 테스토가 나온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거는 그 사람의 눈빛이나 행동이나 말하는 거나 어떤 제스처에서의 자신감, 이런 거에서 다 나온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본인이 할 일을 제쳐두고 놀러 다니고 이러는 사람들은 그 순간의 쾌락에 의해서 끌려다닌다는 거는 여자가 볼 때도 사실 매력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어쨌든 저도 최대한 좀 자제하면서
얼마나 갈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좀 그런 마음으로 좀 지내려고 해요, 방콕에서. 그래서 오늘 여기 메가박나라는 쇼핑몰로 한번 와봤는데 뭐 일반적인 스타필드 느낌이랑 비슷해요. 뭐 다시 방문해야 될 특별한 이유 정도는 모르겠고, 뭐 여기서 뭐 약속을 잡는다 그러면은 뭐 여기서 봐도 상관은 없겠지만, 뭐 혼자 또 와보고 싶다 이런 느낌까지는 뭐 사실 잘 모르겠어요. 일단 뭐 집에서 가까운 것도 아니고 지하철역에 내려가지고 다시 여기서 셔틀버스를 기다렸다가 셔틀버스를 타고 또 한참 이동을 하고 그래야 되기 때문에 일단 접근성 면에서 이쪽 근처에 사는 사람들 아니면은 이제 자가용을 가지고 오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아니면은 일단 접근성이 좀 많이 떨어져서 오는 게 쉽지 않다는 생각이 들기는 하네요. 이제 집으로 가려고 셔틀버스를 타는 곳으로 나왔는데 생각보다 사람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셔틀버스가 왔는데 첫 번째 셔틀버스에 탑승하지 못하고 약 30분을 더 기다려서 두 번째 버스를 타야 했습니다. 앞에서 네 번째에서 잘렸는데 이럴 줄 알았으면 그냥 택시 타고 가는 건데 기다린 게 아까워서라도 기다렸다 타고 왔대요 그냥. 아니 지금 9시 10분인데 8시에 쇼핑몰에서 나와가지고 첫 차를 보냈더니 8시 반, 그 다음에 한 8시 45분쯤에 두 번째 차를 타고 이제 우동숙역에 도착했는데 웬만하면은 그냥 택시 타거나 뭐 그렇게 가는 게 낫기는 하겠네요. 셔틀버스가 있기는 한데 대기 시간도 너무 길고, 근데 여기 우동숙역이 최근에 막 개발되는 데가 되게 많이 보여지네요. 크레인도 많이 올라가는 게 많이 보이고. 자, 이제 온눈역에 도착을 했는데 여기는 이제 뭐 마사지샵 이런 게 굉장히 저렴한 그 온눈역의 이제 골목이거든요. 여기가 되게 저렴한 걸로 알고 있어요. 저는 뭐 마사지 받아본 적은 없지만, 그래서 참 이게 한국의 40대 남자들 같은 경우는 30대와 같은 청춘은 또 아니기 때문에 거기서 오는 어떤 뭐 불안함이 있을 수도 있고, 저 같은 경우도 그랬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더 이상 비전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그만두고 태국에 와서 뭔가 제2의 인생을 시작해 보려고 하는 건데, 그래서 참 한국에 있는 40대 미혼의 남성들 같은 경우는 연애를 하기가 좀 쉽지 않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태국에 와서 이제 놀다 가고, 태국에서는 사실 뭐 40대 남자 뭐 아주 빠지만 않았으면은 여기 와서 또 뭐 놀다가 연애를 하고 그런 경우도 가능하기 때문에 이게 점점 괴리가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한국에 있는 여자들 같은 경우는 한국에 있는 상위의 5% 안에 드는 어떤 외모와 재력과 어떤 성격이나 안정감 뭐 그런 거를 원하기 때문에 사실 뭐 그런 사람들은 뭐 정말 몇 명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또 여자들은 그런 남자만 원하고, 근데 그렇지 않은 한국의 남자들 같은 경우는 특히 이제 나이를 더 먹고 하면은 여자 만날 때가 정말 없다. 이게 보통 한국 남자들의 대체적인 결론과 고민인 것 같더라고요. 뭐 40대라고 하더라도 연애를 하고 여자도 만나고 싶은데 그게 쉽지가 않으니 이렇게 자꾸 해외로 도는 사람들도 많이 생기는 것 같고, 이런 게 앞으로 더 심해지지 않을까. 한국의 여자들은 점점 더 안정적인 상위의 남자들만 찾아다닐 거고, 그렇지 않은 한국 남자들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동남아나 해외를 왔다 갔다 찾아다닐 테니 거기서 점점 더 미혼율이 증가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저 같은 경우는 사실 자랑이 아니라 작년까지만 해도 한국에 있었으니까 사실 거의 오기 한 2달 전까지도 저는 여자친구가 있었어요. 그래서 뭐 사실 직업 특성상 조금 여자를 만나기 조금 수월한 직종이기도 했었고, 뭐 그렇지 않은 경우라고 하더라도 저는 뭐 몇 번 말했던 것처럼 저는 마음에 들면은 망설이지를 않아요. 뭐 그게 어디가 됐든, 길거리가 됐든, 카페가 됐든 어디든 저는 좀 적극적으로 이렇게 어필을 하고 이렇게 만나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작년까지만 해도 크게 뭐 어렵다 뭐 그렇게 생각을 해본 적은 별로 없었는데, 뭐 대다수의 한국 남자들 같은 경우는 뭐 저처럼 막 이렇게 막 뭐 저돌적으로 적극적으로 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이 있으니 뭐 상당히 특히나 40대 이상의 남자들 같은 경우는 한국에 그래도 이제 눈높이를 잘 낮추지 못하면은 만나기가 정말 쉽지 않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눈높이를 낮추더라도 저도 이제 친구 중에 한 명이 결혼정보업체를 통해서 정말 눈을 많이 낮춰서 이렇게 연애를 좀 해보려고 했었는데도 그 여자조차도 남자들의 경쟁이 상당하더라.
그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보면은 그냥 보통의 남자들 같은 경우는 정말 일반적인 한국인 여자를 만나서 뭐 안정적으로 그냥 일반적으로 꿈꾸는 행복한 부부 생활을 하면서 결혼을 하기가 쉽지는 않겠다, 그런 생각이 들기는 하더라고요. 제가 오늘 4시간 자고 나왔거든요, 잠을. 그리고 사실 지금도 되게 졸려요. 졸리고 혀가 입안에서 막 이렇게 맴도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인데, 일단 오늘은 좀 푹 좀 자고 들어와서 좀 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저는 셔틀버스가 아니라 이제 저는 여기서 이제 카트를 타고 집으로 이동을 하면 됩니다. 여기서 이제 전화 한 통 때리면은 데리러 와요. 전화를 미리 때렸기 때문에 잠깐 기다렸다가 저는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집에 왔는데 너무 더워서 수영 좀 조지고 갈게요. 자, 수영 조금 챙기고. 진짜 집에서 걸어서 10초 거리에 수영장이 있다는 거는, 근데 이게 게을러지면은 이용을 잘 안 하게 되거든요. 근데 좀 이용을 해줘야 돼. 진짜 한국에서는 사실 이용하기 힘든 이런 고급 리조트 수영장이 이렇게 있는데 사람들이 이용을 잘 안 하더라고. 지금 좀 하루 종일 돌아다녀가지고 땀에 쩔어 있는데 이럴 때 바로 뛰어드는 이 맛 때문에 수영장을 오는 겁니다.